12월 14일 월요일,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려고 하는 월요일 오전입니다. 자,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국민을 좀 웃기게 하는 사나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오늘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 의원이 야당의 지각을 바꾸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특보부터 편성하면서 하루 종일 난리였는데요. 과연 안철수라는 사람이 야당의 지형과 정치 지형을 기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안 의원의 그런 파워가 있는가? 자, 야당이 물론 문재인 대표로 상징되는 현재 야권의 주류인 친노가 워낙 자신들만의 똘똘 뭉친, 한마디로 이념지향적이고 배타적이고 교조적이고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야권이 대행적이 되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권의 비주류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잘하면 친노가 외면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주류는 친노 주류에 비해서 뛰어난가? 저는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야당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철수 의원은 요즘은 왜 1월날 11시에만 기자회견을 할까요? 제가 방송이나 저 뉴스 브리핑에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안 의원은 여전히 안랩, 과거의 안철수 연구소, 저 바이러스 백신, 그 다음에 방화벽 회사죠, 주식을 본인이 그때 한 38.5%인가를 갖고 있다가 절반쯤은 재단에 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9%쯤 18% 몇 프로쯤 해당되는 주식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최대 주주고요. 안철수 의원이 내일이라는 정책 재단을 만들고 또 안철수 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지만은 이 안철수 재단 처음엔 동그라미 재단인가 그랬죠. 근데 그때 이름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왔는데요. 박영수 이사장이니 뭐니. 근데 그분들 다 슬금슬금 떠나고 지금 안철수 재단이 뭘 하고 있는지, 저 연구재단 말고 안철수 의원이 주식을 반을 내놔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재단이 뭘 하고 있는지는 별로 알리지도 않고 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야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좌우간 안 의원은 재단이 반, 본인이 반 해서 자기가 가진 주식을 재단하고 본인이 반반씩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재단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재단이 안철수 의원 거니까 안 의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의원이 이렇게 38%에 가까운 주식을 소유한 채 정치를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죠. 안 의원이 정말로 새 정치를 주장하고 개혁을 주장하고 혁신을 주장한다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결단에 따라 가지고 주식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철수 테마 주고의 대상이 안철수 본인이 소유한 회사가 되는 것은 저는 그부터가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의원이 과거에 항상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장이 닫고 난 뒤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자기 정보를 아는 사람 측근들이나 지인들이 주식을 사서 가격을 갖다가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투기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많이 내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는 금요일날 오후 3시가 되면 장이 있으니까 일요일날 11시에 항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소유주가 자기인 상황에서 평일날 오후 3시에 하든 일요일날 11시에 하든 주가에 정보가 새거나 또 가까운 사람이 그런 내용을 알거나 하는 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의원이 일단 혁신을 주장하려면 주식부터 다 팔고, 안 그러면 완벽한 이 블라인드 트러스트, 백지 신탁을 해서 본인의 정치 행위에 자기 회사의 주식이 영향을 안 받도록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일여다야, 즉 여당 새누리당 하나에 많은 야당들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새누리당이 다음 총선에서 180석 이상 가는 대성을 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꿈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야당이 분열되어서 총선까지 다 치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야당은 안철수하고 문재인은 저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것을 떼주는 배려를 하지 못하는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는 절대 같이 정치를 못합니다. 친노가 민주당의 비주류를 데리고는 정치를 할 수 있겠지만 친노가 안철수 의원을 데리고는 절대 정치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안철수 의원이 11월 23일 날 친노하고 한 20일간에 걸친 단일화 협상을 결렬됐죠. 11월 22일 날 안철수 문재인이 만났는데 둘이 합의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23일 날 저녁에 8시 좀 넘어서 안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퇴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안철수 의원이 저를 선관위에 고발해가지고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가서 조사받고요. 그는 과천에 중앙선관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고 나와서 이촌동에서 맥주를 한잔 하는데 TV에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후보 사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안 의원이 후보 사퇴한다 했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잘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자, 이걸 놓고 아직도 친노는 안철수가 일방적으로 사퇴를 한 거지 문재인 후보로 양보하고 단일화를 제대로 해준 거냐 이런 비판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의원이 그러고는 홀연히 지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3, 4일 지나서 올라오는가 했더만은 안 의원의 종로에 선거 사무실 옥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 안철수 뭐 사퇴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다 뛰어내린다고 자살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대들이 있기 때문에 안 의원은 더 고민을 하겠다고 12일 동안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용산에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주상복합에 눈 오는 날 안 의원 집 앞에 가가지고 이 서 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그 뭡니까? 저기 저 식당 뭐 달걀입니까? 그 앞에서 둘이 만나서 이제 서로 돕기로 했다고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만은 그래도 좀 소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며칠 앞두고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문재인 친노 측에서 안 의원한테 노란 목도리 해주면서 안 의원이 적극적으로 돕는가 하다가 선거가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친노의 한 의원은 선거 과정을 다룬 백서를 갖다가 발간하면서 안 의원이 당의 쇄신 권한을 요구했다. 사실상 후보는 문재인, 당권은 안철수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했고 미래 권력은 안철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했다. 자, 여기서 미래 권력은 누구라는 이야기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2002년 대선 전날 이 국세청 종로 종각역 앞에 국세청 당시 국세청이 거기 있었죠. 빌딩 앞에서 이 최종 유세를 했는데 그때 정몽준 의원과 노무현 후보가 같이 단상에 있었는데요. 정몽준 후보 지지자 한 명이 다음 차기 대통령은 정몽준 이렇게 이 피켓을 들고 있으니까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아니 우리 당에도 정동영 의원도 있고 추미애 의원도 있다. 그 꿈깨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은 안 했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날 정몽준 의원이 밤에 12시 다 돼가는 시간에 단일화를 마지막 번복을 했죠. 자, 안철수 의원은 그때와 유사하게 하나만한 약속을 문재인 후보한테 2012년 대선 직전에 미래 권력은 안철수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했다. 이렇게 진노가 폭로를 했습니다. 자, 정치판에서 이런 약속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DJP 연합을 할 때도 내각제 경각서가 있었지만 DJ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입니까? YS가
노태우, YSJP 이래서도 3자 민자당 이 합당을 할 때도 내각제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박철원 씨 쪽에서 나중에 폭로를 했죠, 언론에. 근데 YS는 그걸 깔아뭉개버리면서 또 본인이 자기 후보로 나가서 결국 대통령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에서요, 각서를 쓰거나 공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의미한 이야기에 안철수 의원은 약속을 해달라고 매달렸다라는 듯이 친노가 폭로를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의원은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 떠나는 날이 12월 19일 오후 6시 이제 개표할 때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에 안 의원은 출구조사를 보고 6시 반 비행기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요. 그때 제가 안 의원이 공항에서 출구조사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일본 오키나와쯤 가서 온천 하루 이틀 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고 박근혜 후보가 이긴다고 나왔으면 아마 멀찌감치 미국으로 갈 거라 했는데 어쨌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안 의원이 박정권이 초반에 굉장히 흔들렸지 않습니까? 한 60일이 넘도록 장관들을 다 임명하지도 못하고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지면서 초반에 굉장히 흔들렸죠. 그때 2013년 4월에 열린 보궐선거에 노원병에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됐죠. 그때 민주당 측에서는 안 의원한테 그때 우리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다. 그래서 안 의원이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빚은 다 갚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새정치연합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2014년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하겠다면서 계속 정당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갔어요. 뭐 가기는 갔지만은 실제로 영양가 있는 유력 인사들이 거의 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 사무실도 조그만한 2칸짜리 사무실 얻어놓고 그래가 하니까 저거 되겠나 하고 다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안 의원이 하는 척 하다가 2014년 3월 12일입니까? 돌연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당 이름을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안철수가 하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을 합쳐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 약자로 새정치연합, 새정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당시 김한길 대표는 원래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을 당으로 데려와서 대선 후보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원들이 당시에 민주당의 비주류 의원이 한 20-30명이 있었고 실제로 그 중에 한 20여 명은 국회에서 로텐드 홀이라고 하는 데서 농성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의원은 그 사람들의 좀 뒤에 대북객이었죠. 근데 김한길 의원이 문재인 후보가 낙선한 다음에 문희상 비대위를 거쳐서 당 대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5월 총과 됐죠. 2013년. 되고 난 다음에 맨날 흔들리니까 어쨌습니까? 시청 앞에 가가지고 수염도 안 깎고 생일상도 그 천막 쳐놓고 노숙을 했지 않습니까? 버티다 못해서 좀 살아보겠다고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름까지 새정치연합으로 바꾸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의원이 한 4개월 하다가 지자체 선거에서는 뭐 거의 비기다시피 했고 7월달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쫓겨났죠. 그 뒤에 이제 다시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했습니다. 친노는 항상 비대위가 있을 때마다 문희상 씨를 중간에 넣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올 2월 달에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지원 대 문재인이 붙었죠. 그때도 뭐 문재인 의원이 출마한다고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고 대선의 진지가 언젠데 의원 사퇴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또 대표 선거 나오냐고 비판이 많았습니다만 룰을 바꾸고 어쩌고 하면서 당내 대의원 당원 투표에서는 박지원 의원에게 근소하게 지고 국민당원 여론조사에서 좀 이겨가지고 많이 그래가 결국 당대표를 차지했죠. 그러다가 4월 달에 있는 서울 관악 성남 그 다음에 성남 중원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저 광주 등에 네 군데에서 벌어진 총선에서 다 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문재인 체제를 물러나라. 이런 체제로는 총선에 이길 수 없다. 시비가 걸리면서 문재인 대표가 살려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교육감 하던 김상권, 서울대 조국 교수 등 뭐 그 외에 뭐 한 10명쯤 됐는데 저는 기억나는 사람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하고는 그래가지고 당의 혁신위를 만들어서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그 혁신안의 핵심은
지금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컷오프 20% 하겠다. 그 다음에 모바일 안심번호 국민 공천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가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가 물러나라니까 당을 혁신하겠다고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기껏 혁신안을 만드는 게 뭐냐. 비주류 잘라내기 위하고 자기들이 또 공천되기 좋은 방식으로 공천안을 만드는 거다. 이건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혁신안 못 받겠다 어쨌다 이렇게 이제 시비가 걸렸죠.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9월 달에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부패를 척결하자면서 10개의 혁신안을 제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눈을 감고 뭉개다가 11월 달에 뭔 이야기했습니까? 문안박 연대를 제안했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거 못 받겠다. 혁신전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문재인 대표가 혁신전대 못 받겠다. 이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어제 12월 13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 하면서 또 안 의원이 보통요 그 기자회견은 최후 통첩이라고 했기 때문에 탈당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기로는 아니 탈당하려고 기자회견 하구나. 그러면 안 의원이 어디 멀리 가 있다가 기자회견하는 당일날 국회로 와서 바로 탈당 선언하고 나가겠구나 했는데 안 의원은 또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전대 이야기를 하면 타협이 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어제 10시 15분에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표와 13분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문재인 대표는 혁신전대가 아니라 통합전대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전대는 뭐고 통합전대는 뭐고 전당대회는 다 전당대회인데 뭐가 달라서 협상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차 안에서 협상은 깨어지고 차는 국회 의사당에 닿았고 그래서 차에 내려서 11시에 나는 탈당한다 빠이빠이 한 겁니다.